북튜버님들 가운데서 이런 책을 소개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. 어, 이 저자가 최영입니다. 최배달로 더 잘 알려지신 분이죠. 극진공수도의 창시자. 전 세계를 돌면서 고수들과 100번이 넘는 대결을 펼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전설의 사나이입니다. 이 실전으로 자신을 증명했기 때문에 많은 존경을 받으셨고요. 이분이 쓰신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과 실전 공수도 교본에서 이 기억에 남는 부분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은 고수가 되길 원하시나요? 자기 영역에서 아마도 고수가 되길 바라시겠죠. 그래서 이런 고수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느냐 참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먼저 이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을 좀 얘기해 보자면 이 책의 시작은 배경이 미국이에요. 이 최배달이 이 공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 미국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. 어떤 노력 했을 것 같으세요? 이런 겁니다. 링 위에서 의자에다 손을 올려놓고 관객 중에 희망자 나오세요 해서 이 엄청난 해머로 힘껏 내리치게 하는 거예요. 이 단련된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죠. 물론 이 바닥이 링 바닥이기 때문에 탄력이 있어서 견딜 수 있지. 만약에 그냥 맨 콘크리트 바닥 같은 데다가 손 놓고 그렇게 해머로 치면 다칠 수밖에 없다. 최배달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. 자,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내려치는데 손이 멀쩡해요. 관객들이 환호하겠죠. 그러면서 공수도의 위력이 이제 알려져 가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호텔 방에 돌아오면 어떤 모습이냐? 자, 읽어보겠습니다. 관객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힘이 센 장사들이었다. 그래서 매일같이 해머 세례를 받다 보니 나의 오른손은 조금씩 부어오르기 시작했다. 아픔도 날이 갈수록 더 해갔다. 시범을 마치고 호텔방에서 부어오른 손을 찬물로 식히면서 나는 나의 오른손이 가엽게 느껴져 견딜 수 없었다. 또한 혼자 외로이 호텔방에서 벽을 보고 있노라니까 울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. 자, 무대 뒤에서 이 처량한 고수의 모습 그려지세요? 그 화려함 뒤에는 이런 처량한 모습이 있습니다. 이런 내용도 있어요. 조금이라도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낯선 장소에 발을 들여놓을 때 나는 언제나 만일의 경우 거기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 길을 미리 생각해두는 습관이 있었다. 알 수 없는 방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가 만약 밤이었다면 나는 방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스위치 위치를 눈으로 익혀둔다. 어떤 종류의 방이라도 스위치는 문 바로 옆에 있기 마련이다. 상대방이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라는 심증을 얻기까지는 스위치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다. 스위치를 등에 두고 있기만 하면 가령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상체를 조금만 움직임으로써 등으로 스위치를 끌 수 있기 때문이다. 이것은 내게 있어서 본능적인 주의였다. 공수도 수업이 나에게 이런 제2의 본능을 가져다 주었는지도 모른다. 어떤 의미에서는 공수도가 나를 이런 것에까지 신경을 쓰게 하는 겁쟁이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. 자, 이 엄청난 힘을 가진 고수가 이 자신의 강함을 증명해 나가는 삶 속에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. 또 실전 공수도 교본에는요, 그 유명한 이소룡 이야기도 나옵니다. 이 남자분들 어렸을 때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요. 어떤 분은 아들이 하도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지칠 대로 지쳤었는데 어느 날 기발한 대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대답을 해줬더니 더 이상은 아들이 그런 질문을 안 했대요. 자, 뭐라고 했느냐? 아들이 이제 그날도 물어봤습니다. 아빠,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?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날 컨디션 좋은 애가 이겨. 그 후로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자, 이 실전 공수도 교본을 보면요, 이소룡과 최배달을 비교하는 얘기가 나와요.
여기에 대해서 최배달이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. 소년들이란 어느 나라의 소년이든 강해진다는 걸 동경하고 있다. 그래서 최근 25년 동안에 미국에 무수한 공수도장이 생겼다. 이소룡도 이러한 소년들 중에 하나였으며 내 사진을 방에 걸어두고 있었다고 한다. 단 실제로 공수도로 공개 혈전을 한 사람은 나 정도였으며 오늘날의 공수 부문 거인을 계속 쓰러뜨린 나의 생명을 건 싸움에 의지하고 있다. 일본인 중에는 브루스리와 선생님 중 누가 더 강합니까?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.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.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 사정을 상식으로서 잘 이해하고 있다. 실제로 싸운다는 것과 영상으로 보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 세계에서 일본인만이 허상에 홀리고 있다는 사실은 대체로 어떻게 된 일인가? 나는 일본인의 사물에 대한 이해력, 인식력이 전후 너무나 경박하게 되어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통감한다. 네, 최배달은 이렇게 어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물론 이소룡도 이 무술가들 중에서 실력이 뛰어난, 실전 능력도 뛰어난 무술가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래도 영화를 찍으면서 살았던 분하고 이 목숨을 건 진짜 결투를 수없이 치러온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튼 저는 이 책들에서 어떤 영웅적인 모습보다는 어떤 그 무대 뒤에 안쓰럽고 초라한 모습, 이 위험과 긴장 속에서 이 피가 마르는 삶을 사는 이런저런 단면들,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. 그 최배달 아드님이 이제 전에 한 다큐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뭐 어디 나가면 항상 뭐 돌 깨고 들어오고 뭐 엄청난 걸 보여주고 돌아오시는데 집에서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여기저기가 아프셨대요. 아유 막 항상 이렇게 아이고 어디 아프다 하는 모습들을 항상 봐왔기 때문에 아하 강자도 또 특히나 그렇게 이 초인적인 힘을 냈던 분들은 반드시 또 나중에 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몸도 안 좋고 해서 이 강자의 아픈 면을 한번 이 책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. 예,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책과 생각의 생강이었습니다. 다음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